바른 자세와 건강한 척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 목하고 허리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목은 우리가 그냥 목이라고 생각하지만 목뼈는 7개의 뼈로 여러 개의 뼈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다관절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받쳐주고 우리가 어떤 이제 물건이나 아니면 사물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좌우로 돌리거나 위아래로 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굉장히 큰 운동 범위를 가지고 있는 척추입니다. 특히 요즘에 경추 질환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요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증가폭을 이루고 있지만 경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08년도 이후로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급격하게 향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하철 타시거나 뭐 이렇게 가시거나 요즘에는 심지어 횡단보도 걸어갈 때도 이렇게 핸드폰 많이 쓰시는 거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쉴 때도 고개를 숙여서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것들을 많이 흔하게 관찰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2014년도에 이게 통계인데요. 보시면은 이 스마트폰 멀티미디어 기기를 한 4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요. 최근 20년도 통계에 따르면은 코로나 시대 이후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 4시간이 아니고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영상이라던가 게임이라던가 이렇게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집중해서 많이 보게 되니까 고개를 더 오랫동안 숙여서 많이 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가나 이렇게 와이파이가 잘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다른 나라의 서구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모바일 검색 이용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머리 무게가 한 얼마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정답을 말씀을 주셨네요. 이 머리 무게가 보통 한 5에서 6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사면은 수박 작은 거 중짜 장자 하나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무게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고개를 숙임에 따라서 이 머리 무게가 큰 폭으로 달라집니다. 똑바로 서 있을 때는 한 5kg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각도에 따라서 큰 폭으로 올라서요. 이렇게 한 뭔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각도로 이렇게 숙이게 되면요. 여기선 60파운드로 되어 있는데 대략 한 27kg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일수록 무게가 급격하게 증가되는데요. 이게 숫자가 27kg지 우리의 마트 가서 쌀 한 포대가 20kg거든요. 저도 이거 들라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들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한 3분의 1, 4kg짜리 자그마한 쌀 포대가 더해진 무게가 목에 이렇게 걸리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게가 계속 목에 하중에 걸리게 되면요. 목에 있는 근육은 그 무게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게는 그대로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장바구니나 이렇게 장 보러 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고 가시는데 들고 가다가 팔이 너무 아프니까 걸쳐서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바구니에 있는 무게는 안 바뀌지요. 그래서 그 무게는 다 어디로 가냐면은 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 C자 모형의 곡선을 그리고 있다가 나쁜 자세로 계속적으로 목에 큰 무게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걸리게 되면은 점진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요. 특히 이 디스크나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뼈가 나이가 들어서뿐만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압력이 굉장히 큰 무게가 계속 반복적으로 쓰게 되면요. 직업적이라든가 아니면 취미 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관절이 닳게 되고요. 이 안에 있는 디스크도 이제 펑퍼짐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퇴행성 후관절, 뭐 추간판 퇴행이라고 하게 되고요. 이게 특별하게 뭐 우리가 잘못하거나 무슨 뭐 사고가 나가서 생긴다기보다는 이러한 자세 때문에 연관성되는 게 보다 더 크게 됩니다. 이게 실제 환자분이 되는데요. 이렇게 정상적인 곡선이 아니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고개를 숙여서 작업을 오랫동안 하신 환자분이신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 무게를 버텨야 되니까요. 뼈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관절도 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고요. 뼈도 모양도 바뀌게 되고요. 이 안에 있는 디스크도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목 관절이 아프게 되면요. 이 목 관절 때문에 목만 아픈 게 아니고요. 두통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경추 관절 2번, 3번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이 보시면은 빨간색 그림처럼 목 뒤, 정수리, 이마, 귀 주변이나 눈 주변 등 이 목이 아픈 게 아니고요. 실제 환자분들이 오시는 거는 귀나 이명이 들리거나 이렇게 머리 뒤쪽으로 위로 앞쪽으로 넘어가는 두통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요즘에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근데 두통 때문에 신경과로 갔다가 저희과로 오시게 되는데요. 그 같은 이유는 이 목 관절에서 이 염증이 있는데 그 목 관절을 감고 지나가는 염증이 신경을 건드려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목 관절이 안 좋지만 환자분들은 두통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4번 밑으로의 관절에는 그 머리로 가는 신경하고는 관련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뒷목 쪽이나 어깨 쪽으로 아프셔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순서에 따라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해서 이 경추 아래쪽에 있는 6번, 7번 아니면 흉추 1번 쪽의 관절에 만약에 아프시게 되면요. 이 날개뼈 사이에 이 부분이 굉장히 뜨끔뜨끔 거리면서 아프셔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픈 거는 실제로는 어깨가 아프신 게 아니고 목 관절이 아파서 오시는데 이렇게 아프신 부위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해서 환자분들이 좀 돌고 오시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요, 이렇게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압박적으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염증을 일으켜 가지고요, 신경을 자극하게 되면은 그 신경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신이 창조하셨을 때 이 피부절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지배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6번 신경은 엄지가 저리고 7, 8번 신경은 손가락 가운데나 아니면 끝에나 이런 식으로 어깨 주변으로 쭉 이렇게 방사통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는 이 디스크가 튀어나옴으로써 신경을 누르고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관절이 아파서 생기는 거랑은 증상이 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두통이나 안구통, 이명, 어지럼증, 귀 주변이나 목, 아니면 등판 등 다양한 증상들이 동반되게 되고요. 만약에 추간판이 탈출이 돼서 신경근을 누르게 되면은 손이나 팔 저림도 동반돼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허리를 말씀을 드리면요. 허리는 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중을 많이 이렇게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목하고는 다르게 움직임이 아주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세를 숙일 때 허리가 접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그건 허리가 접히는 게 아니고요. 이 고관절이 숙여지면서 허리가 접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신체의 무게를 이렇게 많이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쁜 자세라고 제가 치면은 뜨는 이제 카툰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많이 흔하게 앉게 되고요. 여러분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앉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하고 허리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숙이게 되면요, 추간판에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택시 기사분이나 뭐 트럭 기사분들이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거를 100이라고 했을 때 앉아 있기만 해도 허리의 압력은 한 반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이렇게 물건을 들어올리게 되면요, 한 2배 정도에서의 디스크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압력이 지속적으로 취하다 보면은 취약화된 디스크가 터지게 돼서 디스크 수액이 탈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디스크가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요, 계속 그 부분에 그 자극이 돼서요, 이게 나이가 젊은 이 디스크랑 나이가 오래된 이 디스크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안에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말랑말랑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많이 들게 되거나 아니면 압력이 많이 들어서 디스크가 퇴행성으로 바뀌게 되면 딱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숙일 때 체중이 앞쪽으로 잘 몰려야 되는데 이 체중 부하가 뒤에 관절, 그러니까 척추 뒤에 있는 관절도로 많이 전달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 뒤에 관절이 많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디스크가 퇴행하게 따라서 이 압력이 증가가 되고 잘못된 자세로 많이 하시게 되면요, 이 뼈도 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가 이 관절도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주변에 이 인대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대들도 좀 커지게 되거든요. 관절도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신경이 빠져나오는 공간이 좁아지는 것을 우리가 추간근 협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신경 자체가 쭉 지나가는 이 부위가 굉장히 좁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 척추관 협착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후 관절, 허리 뒤에도 관절이 양쪽에 있게 되는데, 우리가 무릎이 아프면은 무릎에 관절통 생기는 것처럼 목이나 허리에도 관절이 있고 그 관절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요, 관절통이 생기게 되는데 요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허리나 엉치나 만약에 심하면은 허벅지 뒤쪽까지 요렇게 당기듯이 아프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릎 아래로 이렇게 저리듯이 내려가는 통증은 아니거든요. 요렇게 아프신 거는 허리 주변으로 가운데가 아프신 거는 보통 허리 관절에 의한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요, 저희 이제 환자분 중에 이렇게 한 남성분이 계신데 아마 당직을 서시고 나셨나 봐요. 머리를 감으려고 세면대에 고개를 숙였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고개를 숙이게 되면은 압력이 일시적으로 증가가 돼서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디스크가 이렇게 터지게 되면은 신경을 누르게 되고 여기에 염증을 일으키게 돼서 굉장히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도 이 신경을 누르는 위치에 따라서 이 3번, 4번, 5번, 척추 1번,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허벅지 앞쪽이나 옆쪽이나 뒤쪽으로 저리듯이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등이나 발바닥까지 다리가 저리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신경을 누르고 염증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허리 관절에 의한 통증하고는 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 가운데 엉치, 허벅지 이렇게 아프고요. 다리 저림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갖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평상시에도 허리 아프신 분들은 가장 흔한 그 근골격 통증 중에 하나가 요통, 경추통이 되겠거든요. 늘 아픈 건데 언제 병원을 가야 될까 궁금하실 수 있으신데요. 보통은 조금만 쉬시면은 보통 이렇게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좀 어느 정도 좋아지셔서 일상생활 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데요. 휴식을 취해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열이 나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경우에는, 열감이 막 느껴지는 경우에는 보통 감염성 질환이나 아니면은 자가면역성 질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더 많이 아픈 경우에는 보통은 우리가 통증 때문에 깨지 않고요. 잠을 잘 잡니다. 어느 정도 아파도요. 쉬니까요. 하지만 밤에 더 많이 아픈 경우에는 다른 감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서 확인받는 게 좋고요. 힘이 빠지는 경우에는 아마 다음에 우리 손은석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지만 수술의 적응증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 손상이 크게 발생은 한 거거든요. 그래서 힘이 빠지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들리셔가지고 검사가 필요하시게 됩니다. 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어떻게 아프신지, 언제부터 아픈지, 아픈 통증의 양상은 어떤지 저희가 물어보게 되고요. 그 이학적 검사라고 해서 손, 팔과 다리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반사는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이렇게 두드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검사를 하게 돼서요. 엑스레이나 CT나 MRI나 이런 거를 찍어서 두드려 보고 안이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 같은 경우에는 신경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신경 근전도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제가 외래에서 설명드릴 때요. 메뉴판에 이렇게 음식을 고르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이 무슨 맛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메뉴판의 사진은 영상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어떤지 우리가 알아보려고 한다는 거는 신경 근전도 검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감염성이 있는 건지 자가면역성 질환인 건지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 혈액 검사도 같이 동반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크게 약물을 드리고요.
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은 시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좋아지게 되면은 이제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운동 치료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중재 시술은요, 방사선을 이용을 하는 경우나 초음파를 이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신경성형술이나 경막의 내시경 같은 것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요, 뼈를 바늘이 지나가지고 깊게 들어가는 경우를 보통 이용하게 되고요.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고 관절 주변이나 아니면은 그 혈관을 좀 피해야 되는 경우에, 방사선은 혈관이 보이지 않지만 초음파는 혈관이 잘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보통은 하게 됩니다. 신경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가 수술하신 환자분들 위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흉터가 남을 수 있는데, 신경 주변부에 흉터가 남으면은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을 이렇게 당기게 되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람이 가득 찬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탔을 때 옷 같은 게 끼어 있으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당겨두게 되면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장면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뼈 사이에 바늘을 넣게 되고요. 약물이 잘 들어가는지 방사선에서 잘 보이는 특수 물감을 넣어가지고 혈관으로 들어가는 건 있지 않는지, 뭐 신경 손상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건 있는지 없는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초음파로 보면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좀 화면이 다르지요. 그래서 여기 위아래에 관절이 만나는 부위가 있게 되고요. 여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척추 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초음파로 보고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봐서 바늘을 이렇게 쭉 집어 넣어 가지고요.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약을 놓고 나오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경성형술인데요. 보시면 수술을 하셨죠. 이분은 70대 수녀님이셨는데요. 밤에 다리가 굉장히 저리고 쥐가 나고 힘드셔가지고 오셔서 주사치료 한두 번 했는데 효과가 이렇게 짧게만 유지가 되고 계속 불편하셔서 하게 됩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약을 이렇게 관을 넣고 여기에 이제 염색약을 넣었는데요. 위로는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염색약이 다 아래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이 그 고속도로처럼 위로 쭉 약물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뭔가가 있으니까 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약물이 다 아래로 빠져나가는 걸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관을 특殊하게 만들어진 관이 있는데, 이 관을 넣어서 들러붙어 있는 거를 이렇게 잘 떼내주고 나면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확인을 하게 되는데, 아까랑 다르게 아래에서 위로 쭉 이렇게 약물이 잘 아래에서 위로 잘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파서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른 자세를 갖게 된다 한다면은 제가 보통 이렇게 슬라이드 한 장을 먼저 설명해 드려요. 저희 학생들 설명할 때 이 세계 3대 테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공통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한 학생은 노래를 매우 잘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자세를 보시면은 가슴을 딱 펴고 있게 되죠. 그렇게 노래하듯이 가슴을 활짝 피게 되면요. 저절로 바른 자세가 됩니다. 가슴을 활짝 피면요. 턱도 앞으로 나왔던 게 몸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허리도 올바르게 자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을 활짝 피면은 바른 자세로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하는 공간은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개를 숙이게 되면은 목에 걸리는 머리의 무게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렇게 모니터가 낮게 위치하게 되면요. 제가 저 화면을 보게 될 때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볼 수 있게끔 모니터를 굉장히 제 시선에 맞게끔 올리게 되는데요. 보통 상당 3분의 1이 내 시선하고 맞는 쪽으로 위치를 해서 모니터를 위치를 하셔야 됩니다. 꼭 바닥에 이렇게 두게 되면은 여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쌀 한 포대와 한 3분의 1이 더 더해진 무게가 올라가 있구나, 이렇게 꼭 보시게 되고요. 여러분들 가족분이나 아니면은 손자 손녀분들이 공부를 오랫동안 자녀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때 이렇게 바닥에 두지 말고 꼭 독서대를 써서
목 건강을 꼭 챙길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걸 들 때 이렇게 들게 되면요, 한 2배 이상의 압력이 허리 요추에 가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허리를 편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물건을 몸에 바짝 붙여가지고 들어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앉으시게 될 때 여러분들 다 각각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른데요. 요렇게 앉거나 요렇게 앉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다 그 디스크에 압력이 올리게 되거든요. 특히 요 두 개는 한 절반 이상의 압력이 올리게 되고요. 모든 무게를 다 이렇게 등받이 쪽으로 넘기게 되는데요. 엉덩이랑 등판을 꼭 의자에 기대셔 가지고요. 모든 무게를 다 의자로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꼿꼿하게 앉아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앉아 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자세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나 내밀거나 등을 떼지 말고 모두 의자에 기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니터 상단 3분의 1에 내 시선이 딱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개를 숙이지 않고 고개를 똑바로 든 상태에서 이 화면을 볼 수 있게 되고요. 팔을 너무 앞으로 내밀면 안 됩니다. 팔을 앞으로 내밀게 되면은 이 몸이 팔을 들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팔이 무겁기 때문에 저절로 몸이 앞으로 가서 팔을 들지 않게끔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은 게으르기 때문에 최대한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팔을 너무 앞으로 내밀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한 엉덩이하고 등판 모두 닿게 앉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으셔서 화면을 보시던가 일을 하던가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좀 뭘 하고 나면은 금방 피로해져서 그 다음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하시거나 일을 하시게 되면은 근육이 처음 상태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휴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경추통이 있으셔서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꼭 알려드리는 운동인데요. 가슴을 활짝 핀 상태에서요, 이 어깨뼈를 이 가운데 있는 척추뼈를 모으는 겁니다. 이게 모을 때 팔을 뒤로 제끼시는 건 아니에요. 팔을 뒤로 젖히시게 되면은 신경이 늘어나가지고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뼈만 딱 척추뼈에 모은 상태에서 위로 쭉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서 으쓱하는 운동이라고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이렇게 하시게 되고요. 보통 시선은 그냥 가볍게 정면을 보시거나 위에 45도 이상의 천장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올리셔가지고요. 3에서 한 5초 정도, 보통 5초를 말씀드리는데요. 한 5초 이렇게 들어 올리셨다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10개씩 3번 하시라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운동은 운전을 하시면서도 뭐 지하철 타고 가시면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씀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허리 요추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전근하고 아래 하복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올리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들어올릴 때 복압이 올라가면서 디스크의 압력이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추 전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손을 꼭 밑에다 넣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플랭크 운동, 사이드 플랭크나 맥켄지 운동을 하시고, 이렇게 이 정자세의 플랭크 운동을 통하여서 허리 신전근 운동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요약을 해드리면요, 고개를 앞으로 숙이면은 머리의 무게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 무게를 계속 목이 들고 있지 못하게 돼요. 허리를 숙이시면은 추간판 압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우리가 뭘 들 때 씨름하듯이 물건을 잡으시게 되고 들어올리게 되면은 허리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일시적으로 대폭 올라가기 때문에 디스크가 툭 찢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올바르게 예지를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듯이 가슴을 활짝 딱 피시면은 가슴이 펴지면서 고개는 몸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허리는 곧게 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나 작업을 하거나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게 될 때는 고개를 너무 오랫동안 숙이는 각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독서대나 아니면 올리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요.
물건을 들 때는 몸에 바짝 붙여가지고 들어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허리 신전근과 함께 아래 복근 강화를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미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우한 사고에서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